동대문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치유와 회복이라는 미션을 수립하고 행복, 소통, 협력을 핵심 가치로 모두의 행복을 위해 소통하는 협력자, 장애인과 나란히 세상 만들기를 목표로 우리가 하는 일의 가치, 당사자 중심, 지역사회 중심, 사람 중심 실천의 사업 적용 등 모두가 존중받는 사업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대문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와 환경 변화 흐름, 이슈를 반영하여 기관 전체가 추구하는 지향점인 동시에 실천 방안인 PCP, 사람 중심 실천을 통한 개인 맞춤형 자립 지원을 목표로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으며 주체적으로 살아감으로써 지역 주민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과정을 돕는 일련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종사자 각 개인이 맡은 사업과 업무에서 실천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인성, 체력, 전문성, 공동체성, 정직, 투명이라는 6가지 영역의 인재상을 설정해서 이를 바탕으로 한 장애인 복지 실천가로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 모임은 물론 내외부 전문 교육 참여를 독려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특화된 사업 추진 시 TF 활동을 통한 다양한 협업,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비 사회복지사를 양성하는 사회복지 현장 실습은 물론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한 직원 동아리 활동 지원, 윤리경영위원회 활동, 사회교육 행사 등이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운영과 직원 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서도 소통 강화를 위해 노력합니다. 지역사회의 복지관 운영 정보를 적극 공유합니다. 직원 채용 시 외부 인사, 면접위원 참여를 통해서 투명성 보장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운영지원팀의 사업 설명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획운영지원팀입니다. 기획운영지원팀은 2023년 복지관의 사명, 이용자 욕구와 만족도, 기타 외부 환경적 요인을 반영하여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합니다. 지역사회에 신뢰받는 복지관이 되기 위해 윤리적인 회계, 시설, 인사 운영합니다. 복지관의 핵심 가치 실현과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 슈퍼비전을 지원합니다. 지역 내 당사자의 옹호자 구축을 위한 홍보활동을 진행합니다. 사람 중심 실천을 위한 실천가와 지원자의 실천체계 수립을 위한 사람 중심 실천위원회를 운영합니다. 기획운영지원팀은 팀장인 저를 비롯하여 총 6명의 사회복지사와 1명의 영양사, 1명의 조리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인 일자리와 사회복무요원, 보조인력과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획운영지원팀에서는 지역사회의 바른 실천, 신뢰받는 복지관이 되기 위해 윤리경영 실천 활동을 진행합니다. 복지관 이용인으로 구성된 이용자 모니터링위원회에서는 복지관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목소리 내어 제안하고 복지관 사업과 운영에 직접 참여하여 모니터링해보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2022년에는 이용자 모니터링위원회에서 더드림 식당이 청결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식당 구성은 적절한지 모니터링하고 그것들을 평가하여 제안하는 작업들을 진행했습니다. 중복을 맞이하여 여름 산타로 변신해 이용인과 직원에게 아이스크림을 나눠주며 복지관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들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복지관 내 트리 꾸미기를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이때에는 복지관에 바라는 일들을 적어서 달아보고 또 이용인들의 의견도 청취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윤리경영 실천 활동의 일환으로 윤리경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위원회는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리경영위원회에서는 윤리경영 실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확산시키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2022년에는 발달장애인에게 쉬운 정보를 전달하고자 그림을 이용한 분리수거함을 마련하고 운영해 보았습니다. 또한 건강한 조직 문화 만들기의 일환으로 슬기로운 직장생활 4가지 방법을 직원들에게 안내하고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이동 약자에게 엘리베이터를 양보하고 엘리베이터에서 함께 인사 나누는 내가 먼저 캠페인 활동을 진행을 했는데요. 내가 먼저 캠페인 활동은 특별히 다사랑 행복센터에 입주되어 있는 다양한 복지시설에 방문하여 함께 알리고 또 이를 발달장애인분에게도 교육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기획운영지원팀에서는 조사연구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용인분들의 욕구와 또 만족도를 보통은 조사하는데요. 특별히 2022년에는 지역 평판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지역사회 관계를 포함한 우리 복지관의 종합적인 평판을 알아보고 결과 분석을 통해서 기관의 긍정적인 지역사회 관계 형성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실시된 조사였습니다. 특별히 224명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총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진행되었습니다. 이용인, 자원봉사자, 지역주민, 유관기관 종사자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된 이번 조사연구 사업에서는 총 6가지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요. 책임성, 기여성, 전문성, 투명성, 친밀성, 소통성 순으로 점수가 나왔습니다. 건전한 원칙을 가지고 있고 이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복지관, 장애인 복지 발전을 위해 노력할 뿐 아니라 도움이 되는 복지관, 사업 수행을 위해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제공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믿을 수 있는 복지관, 운영 전반에 걸쳐 투명하고 솔직하며 지역사회에 공개하고 공유하는 복지관, 친구 같은 따뜻함을 느끼며 지속적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복지관,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주요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복지관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해주셔서 매우 뿌듯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평가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운영지원팀에서는 다양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하 1층의 더드림 식당에서는 일반적으로 종사자와 이용인을 위한 중식 지원을 할 뿐만 아니라 정대문구 지역의 저소득 장애인분들을 위해 건강한 점심 식사를 지원하는 장애인 무료급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공간이 되도록 지역사회와 유관기관의 복지관의 다양한 공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23년에는 이해하기 쉬운 사인물로 확 바뀝니다. 발달장애인의 알 권리 지원과 사회 참여를 위해 이해하기 쉬운 정보로 바꾸게 되는데요. 이해하기 쉬운 사인물이란 사파형 픽토그램을 활용하여 유니버셜 디자인 기반의 사인물로 누구나 직관적으로 공간을 인지하여 보다 쉽게 시설물을 이용하도록 돕습니다. 어린이 외국인뿐만 아니라 발달 장애인분들 그리고 공간을 처음 방문하는 모두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사람 중심 실천 체계를 만들고 전 직원의 생각과 실천을 맞춰가는 일을 하도록 지원하는 사람 중심 실천위원회는 2022년 발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에도 운영이 되는데요. 총 4가지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실천가 PCP 아카데미입니다. 실천가 PCP 아카데미는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으며 주체적으로 살아감으로써 지역 주민의 일원이 되도록 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사람 중심 실천을 지향합니다. 그리고 이에 필요한 일 지식 지원을 위한 아카데미를 진행합니다. 두 번째, 지원자 PCP 아카데미입니다. 지원자 PCP 아카데미는 장애인 당사자를 중심에 둔 유연한 지원 체계를 만들어가고 장애인 당사자와 지원자가 주체적으로 미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장애인 당사자의 일상을 함께하는 지원자를 위한 아카데미입니다. 세 번째, 사람 중심 실천 문화 확산입니다. 지속적인 사람 중심 실천이 가능하도록 지지하고 이제 막 실천을 고민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천가와 지원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우리 복지관을 비롯한 여러 기관과 실천가들의 사람 중심 실천 사례를 찾아 영상이나 글 등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23년에는 복지관 내부적으로 각 팀의 실천 사례들을 함께 고민하고 그것들을 공유하면서 실천하는 사례들을 풍부하게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네 번째는 장애인 당사자의 의미 있는 삶 지원을 위한 사람 중심 실천입니다. 참여 주인공의 꿈을 이해하고 관계망을 통해 지원 그룹을 설정하여 주인공의 힘과 필요를 찾아 꿈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사람 중심 계획을 이루는 데 효과적으로 현금이 사용되도록 독려하고 정산을 요구하는 유형의 개인 예산 제도도 시범 운영하려고 합니다. 2021년과 22년 우리 복지관에서는 각 한 케이스씩 주인공의 꿈을 찾고 그것들을 계획을 세우고 또 실행하는 과정을 진행해왔는데요. 이를 조금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사람중심 실천위원회는 우리 복지관의 사명과 비전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평생교육팀의 사업 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가족평생교육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가족평생교육팀은 장애인의 세계 주기별 특성과 욕구에 따른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가족과 당사자의 역량 강화와 풍요로운 삶을 추구합니다. 가족평생교육팀은 서명희 팀장을 비롯하여 6명의 사회복지사가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아동지원 프로그램은 아동들의 문화여가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자기표현과 사회성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동 프로그램에는 유아원예, 도기토끼, 킨더아트 등이 있습니다. 유아원예는 6세에서 8세 장애 아동에게 꽃과 나무, 나뭇잎 등을 활용한 원예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기토끼는 동대문구에 위치한 지역사회 공방에서 진행하는 도예 활동입니다. 킨더아트는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양한 미술 재료를 활용하여 자기 표현 활동을 통해 자기 의사표현 기술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 지원 사업은 청소년들이 자기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조 모임이 있습니다. 14세에서 19세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서 여가 활동의 주제를 자치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자기 주도적인 여가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난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난타북을 연주하면서 자기 표현도 하고 스트레스도 해소합니다. 성인을 위한 문화여가 활동으로는 사물난타와 행복 디자인이 있습니다. 사물난타는 청소년과 유사하게 난타북을 연주하면서 음감을 익히고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행복 디자인은 수요일 오후에 있습니다. 자치회의를 통해서 만들고 싶은 물건 공예 활동을 결정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공예 활동을 진행합니다. 장년기 지원은 40세 이상의 장애인에게 폭넓은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사회적 참여와 심리적 즐거움을 목적으로 합니다. 먼저 국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사물 악기 연주를 통해서 협주를 하고 다양한 국악을 연주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예 활동은 비슷하게 다양한 공예 작품을 만들면서 서로 자조 모임을 이끌어가는 모임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교실은 스마트폰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전자기기 사용법에 대해서 개인별로 학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가족평생교육팀에서 하는 사업 중 가장 인기가 많은 일상생활 지원 프로그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인에게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경험을 쌓고 그리고 자립생활을 위한 일상생활 훈련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동에게는 색다른 우리라는 프로그램으로 또래관계 향상을 목적으로 다양한 영역의 활동을 진행합니다. 청소년은 색다른 하루 1과 2가 있습니다. 성인 전환기를 준비하며 지역사회를 탐방하고 우리 동대문구에서 여러 가지 체험활동을 진행합니다. 색다른 만남은 20대 이상 성인 장애인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습니다. 자기 결정을 강화하고 일상생활 활동을 강화해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인 낮활동 프로그램으로 오동통 대학이 있습니다. 오동통 대학은 20대 발달장애인 8명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상생활 훈련과 다양한 문화여가 기회를 가지고 지역사회 체험을 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립을 준비하고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서 다양한 자기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가족 지원 사업은 가족을 지지하고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의 돌봄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기 위한 프로그램들입니다. 먼저 부모 교육이 있습니다. 부모 교육은 상반기, 하반기 실시할 예정이고요. 장애 자녀 양육과 돌봄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부모 자조 모임은 월 2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PCP, 사람 중심 학습을 다 같이 함께 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문화여가 활동을 통해서 스트레스 해소와 힐링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로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지지하는 모임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멘토 연계 서비스는 동대문구에 위치한 여러 대학과 연계하여 장애인과 그 형제 자매들에게 1대1 지원하여 학습 멘토링을 지원합니다. 희망하시는 비장애 형제 자매님들도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족 힐링 지원 사업은 장애인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타와 칼림바, 다양한 타악기를 연주하며 서로 지지하고 그리고 음악을 통한 힐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돌봄 휴가제는 장애인 가족에게 아주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입니다. 장애인 가족에게 휴식을 제공하고 돌봄 부담을 감소하며 가족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5월달 정도에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당사자 가족에게 개별 가족 여행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많이 신청해 주세요. 가족팀 마지막 프로그램입니다. 장비통. 무슨 뜻일까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통합한다는 의미입니다. 매주 월요일 11시 반 복지관에서 캘리그라피 전문 강사 김경애 작가님과 함께하는 캘리그라피 및 그림 그리기 교육이 있습니다. 장애인도 되고요. 지역 주민도 되고요. 장애인 부모도 가능합니다. 오셔서 카드 만들기, 엽서 쓰기, 캘리그라피, 명언 쓰기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족평생교육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다음은 기능향상지원팀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능향상지원팀 소개하겠습니다. 기능향상지원팀은 장애인 당사자의 장애 종류와 욕구에 맞는 기능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장애인과 가족의 역량과 삶의 질을 높입니다. 기능향상지원팀은 이정은 팀장, 김효진 특수체육교사, 전예솔 운동처방사, 정봉주 언어치료사, 최선미 인지치료사, 김가은 작업치료사, 김유진 사회복지사로 꾸리고 있습니다. 먼저 기능향상 지원 사업으로 치료 파트 소개를 하겠습니다. 언어치료, 인지치료, 작업치료, 감각통합치료로 구성되어 있고 현행 수준을 파악하여 개별 언어, 인지, 작업, 감각통합 활동을 진행하는 것인데 현재는 대기자가 너무 길어서 대기는 받지 않고 있고요. 대기 순번이 좀 줄어들면 저희가 다시 대기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신체활동 사업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체활동 사업은 과학적인 진단 및 측정을 통해 개별 장애에 적합한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개인 맞춤 운동, 운동 상담, 체력 측정, 운동 처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운동 상담을 진행한 후 과학적인 체력 측정을 하고 이에 맞는 운동 처방을 내린 다음 개별적인 장애 특성에 맞도록 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생활체육 사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사업은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생활체육 사업은 재활운동교실, 스포츠 체험활동, 건강증진교실, 장애인 운동실 건강해짐 운영, 활력증진교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재활운동교실은 목요일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지하 1층 집단 활동실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요가, 스트레칭, 근력운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건강증진교실의 경우 목요일 9시부터 12시까지 10층 강당에서 진행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참여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탁구를 이용해서 건강을 증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장애인 운동실 건강해짐의 경우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자유이용 운동시설로서 9시 30분부터 11시 30분, 13시부터 14시 50분, 15시부터 17시까지 총 3회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시설입니다. 활력 증진 교실의 경우 월요일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서 대상은 재활이 필요한 뇌병변 장애인을 대상으로 바디스파이더라는 운동기구를 활용해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장애인 운동실 건강해짐의 경우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자유이용 운동시설로서 9시 30분부터 11시 30분, 13시부터 14시 50분, 15시부터 17시까지 총 3회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시설입니다. 활력 증진 교실의 경우 월요일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서 대상은 재활이 필요한 뇌병변 장애인을 대상으로 바디스파이더라는 운동기구를 활용해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번째로 특수체육 사업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특수체육 사업은 아동 청소년을 위한 특수체육 프로그램으로서 아동체육교실 1부터 3, 아동 레포츠 교실, 1대1 운동, 신체활동 진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동체육교실의 경우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4시부터 18시까지 50분 단위로 수업이 진행되며 2대1로 구성되어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아동 레포츠 교실의 경우 월요일 14시부터 18시까지 50분 단위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1대1 운동의 경우 기존 특수체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청소년 중 보다 개별적인 운동 지도가 필요한 이용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다섯 번째로 성교육 및 상담 사업입니다. 성교육 및 상담의 경우 발달 장애인을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성교육 프로그램은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집단 성교육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연간 상하반기 각 1회씩 진행이 됩니다. 다음 성교육 및 성교육 상담의 경우 성과 관련하여 도움이나 교육이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육과 상담이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장애인과 보호자 함께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은 장애아동 치료 바우처 사업입니다. 장애아동 치료 바우처 사업은 바우처 치료 사업, 발달재활 바우처, 특수교육 지원 바우처, 비조교육으로 구성되어 있고 동대문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언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별 스케줄에 맞추어 치료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직업지원팀 사업 설명이 있겠습니다. 2023년 직업지원팀 사업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지원팀은 성인기 취업 및 진로 지원을 희망하는 구직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직업적, 경제적 능력을 최대한 찾도록 지원하여 사회 경제적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팀입니다. 변정엽 팀장을 주축으로 6명의 구성원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업평가는 장애인의 직업적 흥미, 적성, 강점, 제한점 및 잠재 능력을 파악하여 적합한 직업 지원 방향을 설정하고 효과적으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성인기에 진로 설계를 희망하거나 개인의 잠재적 적성 및 흥미 파악을 희망하시는 구직장애인 분에게 초기 상담 후 개인별 욕구에 부합하는 심화적인 직업평가 후 진로 상담을 진행하기 위한 관내평가와 지역사회 유관기관 내 성인기 직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 대상으로 직업평가 희망 기관 접수를 통해 기관을 방문하여 직업평가 실시 및 결과 소견서를 제공하는 기관 방문 평가의 두 가지 영역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직업 적응 훈련은 직업교육, 직무 능력 향상 훈련, 일상생활 및 사회 적응 훈련 등 다양한 영역의 훈련을 지원하여 자립 능력 향상을 통해 외부 취업 등 사회 경제적 자립 도모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만 18세 이상 45세 미만의 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이용 기한은 3년입니다. 다음으로는 취업 지원 사업입니다. 구직장애인과 상담자가 대면하여 구직장애인의 주된 욕구, 장애력, 훈련 및 직업 경력 등 직업적 욕구를 파악하고 이 정보에 근거하여 구인 사업체와 직업 적합성을 분석하여 적합 업무로의 배치를 실시합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3주에서 7주 6개월의 현장 실습을 통한 출퇴근 지도, 금전관리, 규칙 준수, 동료와의 관계, 작업 습관 등 취업 전 요구되는 사항을 현장 훈련을 통해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현장 맞춤 훈련은 중증 발달 장애인들의 개인별 적성 및 역량, 흥미 등을 고려하여 개인별 적합 직무를 사전에 경험하고 이를 통한 역량 개발 후 관련 사업체로 취업을 연계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직업지원팀에서는 2022년 발달장애인의 신규 직종 창출을 위해 캐릭터 작가, 스마트 파머, 관광가이드 양성 훈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기타 외부 연계 사업으로는 학교와의 연계를 통한 고3 대상의 청소년 진로 직업교육 실시, 사업체 대상의 법정 의무 교육인 직장 내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중증장애인 직무지도 위탁 사업, 중증장애인 지원 고용 위탁 사업, 직업재활 수행기간 네트워크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업지원팀에서는 장애 청소년들 및 보호자분들에게 졸업 후 진로 정보 제공을 통한 장애 청소년의 진로 선택의 폭 향상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진로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11월에 진행되며 10월에 별도 홍보를 통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도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직업지원팀 사업 설명회였습니다. 이어서 지역연계팀 사업 소개가 있겠습니다. 네, 지역연계팀 소개를 맡은 지역연계팀의 박찬웅 팀장이라고 합니다. 저희 지역연계팀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서비스 제공, 장애인식 개선, 후원, 자원봉사 사업 등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사업을 수행합니다. 저희 지역연계팀은 정민권, 최정윤, 조두키, 이동혁, 양우진 사회복지사와 함께 합니다. 네, 그리고 생활지원, 사회심리적 지원으로 동대문구 장애인 가정과 함께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활지원 사업으로는 반찬 지원, 김장 지원, 주거환경 개선, 생필품 지원 사업이 있고 사회심리적 지원 사업으로는 생신잔치, 나들이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대문구 거주, 장애인 및 복지관 이용 희망인에게 상담 서비스와 지역자원 연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지역연계팀에서는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 내에 거주하고 계신 사각지대 노인 장애인 가정을 발굴하고 주거 취약 지역으로 복지관에서 직접 찾아가는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지 서비스 관련 상담과 복지관과 유관기관의 서비스를 연계하고 제공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후원과 자원봉사입니다. 후원 사업으로는 정기 후원, 일시 후원, 물품 후원이 있고 CMS나 계좌이체, 직접 후원 등이 가능하십니다.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후원과 관련해서 친절하고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자원봉사 사업입니다. 정기봉사, 기획봉사, 단체봉사 등이 있고요. 아래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역시 자원봉사 사업에 대해서 친절하고 상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지역연계팀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지역 주민, 지역 내 기관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합니다. 먼저 저희는 매년 1회씩 흥인지문 바자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도 6회를 맞이한 흥인지문 바자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역 내 장애인 가정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고요. 명절 지원이라든가 김장 지원, 방역 서비스, 나들이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행서울 누리축제를 통해서 장애인식 개선 활동을 실시하고 있고 이동 진료를 통해서 건강권 확보를 위한 고대한암병원이라든가 서울시 장애인 치과병원과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대문구 내에 약 70여 개의 업체에 경사로 설치를 했고요. 경사로 설치를 통해서 이동 약자의 이동권 향상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원한 여름나기라든가 방역 마스크 전달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지역사회와 함께 그렇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지역연계팀 사업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